부천시가 지역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하고 체계적인 지원에 나섰습니다. 이를 통해 지역 경제를 활성화할 계획입니다. 혁신 교육도시로 지정된 오산시가 그동안 축적된 교육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 오산 혁신교육 한마당을 열었습니다. 침체돼 있던 안흥찐빵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의 창조지역 사업에 선정되며 재기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대구 양령시 관계자들이 우수 약용작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 하수오 재배지를 찾았습니다. 포항시가 학생과 군인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관계기관과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여수시가 시청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기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역 균형 발전과 문화 소통에 앞장서고 있는 지자체 뉴스입니다. 불가에서는 한때 스님들이 육한장이라 불리는 특별한 지팡이를 지니고 다녔습니다. 단지 걸음을 의지하기 위해서가 아니었죠. 스님들의 경우 때론 마을에 들어가서 대중들에게 탁발도 하고 포교도 합니다. 그럴 때 집 대문이나 골목에서 사람들을 놀래킬까 봐 미리 알려주려고 지팡이에 소리나는 고리를 달았다고 하죠. 고리는 특별히 6개였는데 스님들의 수행 덕목인 육바라미를 상징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고승은 그 육한장을 대중 포교 다닐 때만이 아니라 어디든 늘 지니고 다니며 길을 가다가 유리 조각이 보이면 사람들 다치지 않게 구석으로 치우거나 빗물이 빠져나가지 못하는 곳에 물꼬를 틔우거나 어디든 뭔가를 돕는 용도에 썼다고 합니다. 내가 무심코 누리는 것 중에 참 많은 것들이 그렇게 누군가가 일부러 치워주고 열어준 것이겠다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주변에 작은 도움이 필요한 곳에 손길을 뻗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발빠르게 각적인 소식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은 경기도부터 시작합니다. 부천시가 지역 경제를 선도할 강소기업 10곳을 선정했습니다. 이들 업체에는 자금 지원과 판로 개척 등 체계적인 지원이 제공됩니다. 부천 강소기업 인증 수여식이 열렸습니다. 강소기업은 지역 경제를 선도할 성장 잠재력이 있는 중소기업으로 메이플 세미컨덕터 주식회사와 주식회사 세미하우, GGM, 3일테크 주식회사 등 모두 10곳입니다. 시는 이들 업체에 인증서와 인증패를 전달하고 앞으로 자금은 물론 판로 개척, 기술 개발과 입지 등에 관한 체계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특히 중소기업 육성 자금을 2배로 늘려 최대 20억 원까지 지원하고 외부 기업 또는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전략적 육성 시스템도 마련할 방침입니다. 시는 작지만 강한 지역의 강소기업을 발굴해 중견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향후 독보적인 기술력을 갖춘 기업을 중심으로 총 30개의 강소기업을 선정, 육성할 계획입니다. 오산시가 혁신교육도시로 지정된 지 올해로 4년이 됐는데요. 그동안 축적된 다양한 교육 성과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오산 혁신교육 한마당 세 번째 이야기가 펼쳐졌습니다. 지난 25일 열린 혁신교육 공동체 문화 한마당에는 21개 초등학교와 9개 중학교, 8개 고등학교가 참여해 청소년들의 다양한 꿈과 길을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었는데요. 이번 문화 한마당에서는 무려 46개의 체험 부스가 운영됐습니다. 창의적 교육 과정을 통해 얻은 결과물을 체험해보는 체험 부스에서 학생들은 과학, 미술, 토론, 만들기 등 학생과 학부모, 교사, 지역 주민 모두가 함께 체험할 수 있는 부스를 운영해 참여와 배움의 즐거움을 공유하는 장이 됐습니다. 또 17개의 전시 부스에서는 그동안 학교에서 동아리나 진로 활동 등을 통해 얻은 소중한 결과물을 전시하며 앞으로의 더 나은 발전과 성장을 기대하게 했는데요. 문화 한마당인 만큼 공연도 빼놓을 수 없겠죠. 24개의 팀이 출전한 야외 공연과 실내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춤, 뮤지컬 등을 통해 기와 실력을 발산하며 깊어가는 가을 시청광장을 뜨거운 열기로 채웠습니다. 자신들이 이제 만든 로봇들을 이번 오산시 문화 한마당 축제에 참여하게 되어서
이제 자신들의 끼와 재능을 펼칠 수 있고 또 사람들에게 로봇과 함께 또 친하게 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어서 두드려라 나의 꿈 세 번째 이야기인 이번 문화 한마당은 꿈과 배움, 나눔과 소통이 공존하는 오산 혁신교육 공동체의 교육적 성과를 보여주고 공감대를 조성하는 교육과 문화의 장으로 펼쳐졌습니다. 이름만 들어서는 약간 낯이 붉어지는 이름의 토크쇼가 열렸습니다. 숭실대 조세현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발딱쇼인데요. 젊은이들과 노인 그리고 사회 곳곳에서 부딪히고 있는 세대 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입가에 웃음을 머금고 무대에 집중하고 있는 사람들. 한마디라도 놓칠세라 시선을 고정하고 있습니다. 무대에는 두 사람이 대화를 나누며 청중과 공감하고 있습니다. 마케팅 전략가로 유명한 숭실대 조세현 교수가 세대공감 토크쇼 발딱쇼를 기획하고 공연 중에 있습니다. 이날은 스타 강사로 유명한 류종형 강사가 사상체질로 소통하고 힐링하라는 주제로 토크쇼를 진행했습니다. 나는 체질의 반대 스타일의 사람을 만나고 내가 성공하는 방법도 비즈니스 성공하는 방법도 반대 스타일로 가려고 하십시오. 반대 스타일로 가려고 하시고. 발딱쇼는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은 이들에게 꿈과 의지를 발딱 세워 실행할 수 있는 힘을 주겠다는 취지로 시작됐습니다. 많은 분들이 삶의 용기와 희망을 잃을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희망과 용기를 드릴 수 있을까라고 생각을 하다가 주변 분들의 감동적인 얘기 또 재미난 얘기들을 모아서 전해드리면 이분들이 희망과 용기를 얻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제가 발딱쇼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결국은 세대가 공감하는 쇼를 지향을 하고 있습니다. 벌써 7회째를 맞은 이날 행사에는 100여 명이 참여해 성황을 이뤘습니다. 참가한 이들은 강연이 끝난 뒤 세대 공감이라는 주제에 호응하고 만족감을 나타냈습니다. 그냥 계속 좀 더 즐겁고 좀 더 다양한 모습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 발딱쇼에서 세대 공감이라는 것은 다른 것보다 그냥 모든 세대를 알아올 수 있는 우리 개그 프로그램 하나 보듯이 거기에 참여하듯이 그런 즐거운 시간이 되도록 좀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삶이 각박하다는 말이 절로 나올 정도로 바삐 움직이는 요즘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기 위해 한 번쯤 발걸음을 멈춰보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횡성군이 청일면 춘당권역 종합정비사업과 태기산 국가생태탐방로 조성사업 등 지역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습니다. 2011년 사업이 시작됐으나 주민 의견 수렴 과정에서 상당 시간 지체되었던 춘당 권역 사업은 주민 간 협의를 마치고 지난 7일 관계자 설명회를 개최하고 본격적인 추진에 나섰으며 태기산 국가생태 탐방로 조성 사업은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실시 설계 용역에 착수했습니다. 춘당 권역 사업으로 친환경 농업센터와 한우 가공센터 등이 들어설 방침이며 태기산 생태탐방로에는 탐방로 시설과 함께 야생화단지, 바람동산 등이 조성됩니다. 강원도를 여행할 때 한 번쯤 보게 되는 간식이 있습니다. 바로 안흥찐빵인데요. 안흥찐빵 마을은 한때 횡성군을 대표하는 관광지였지만 지금은 명성이 예전만 못합니다. 한동안 침체기였던 안흥찐빵 마을이 농림축산식품부가 주관하는 창조지역 사업에 선정되며 화려한 재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전윤희 리포터입니다. 찬바람에 옷깃을 스미며 여미게 되는 계절이면 어김없이 생각나는 따끈한 찐빵 하나. 반으로 쪼개면 달콤한 파당금이 속살을 드러내고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김과 함께 옛 추억마저 정겹게 피어오르는 것이 바로 찐빵의 매력입니다. 횡성군에서는 1970년대부터 영동고속도로인 안흥면 시가지에서 길손들을 상대로 옛날식 찐빵을 판매해왔고 오늘날 전국 곳곳으로 배송되는 안흥찐빵이라는 브랜드로 자리매김했습니다. 이스트 대신 막걸리 발효가 만들어낸 특유의 향과 국산 팥을 사용해 직접 손으로 빚어내는 안흥찐빵의 매력은 어머니의 손맛이라는 테마로 전 국민의 입맛을 사로잡았습니다. 여기 안흥찐빵은 손으로 다 빚고 팥도 국산이고 그리고 반죽이 아주 쫄깃쫄깃해가지고 손님들이 아주 그리고 또 달지 않아서 팥 속이 달지 않아서 좋대요.
명품 대접을 받으며 1999년부터 2011년까지 안흥 찐빵 축제도 개최하며 횡성군의 효자 노릇을 하던 안흥 찐빵은 업소 간의 갈등과 경영 환경 악화 등의 악재로 내리막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이에 횡성군은 올해 4월 안흥 찐빵 마을에 활력을 보태기 위해 마련한 안흥 찐빵 동계올림픽을 만나다라는 프로젝트로 이달 창조 지역 사업으로 선정돼 사업비 6억 원을 확보하는 쾌거를 이뤘습니다. 산재된 갈등을 해결해 주민 간의 상생관계를 회복하고 지역 브랜드와 연계된 자립형 마을 만들기 프로젝트가 내년부터 시작될 계획이며 안흥 찐빵에 새로운 스토리텔링을 도입해 2018 평창 올림픽을 대비한 건강한 먹거리로 세계화를 추진할 방침입니다. 안흥 찐빵의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안흥 찐빵과 연계한 체험 관광 상품을 개발해 지역 자생력을 키워서 2018 평창 동계올림픽에 세계인들이 관심을 갖는 대한민국 명품 마을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찐빵 명인, 찐빵 마을 큐레이터 등 대한민국 식문화를 관통하는 참신하고 다채로운 소재로 다시 한번 재기를 꿈꾸고 있는 안흥 찐빵 마을. 지역 주민의 화합과 자발적인 노력으로 제2의 전성기를 꿈꾸고 있는 안흥 찐빵 마을에서 달콤한 추억과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희망을 만나보는 건 어떨까요? 대구 양령시 리스사업단과 대구시 관계자들이 우수 약용작물을 확보하기 위해 영주 하수오 재배지를 방문했습니다. 영주시는 하수오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대구 양령시 보존회원과 양령시 한약방 대표, 한국한방산업진흥원 및 대구시 공무원 등 60여 명은 약용작물 명품화 육성사업 하수오 재배지역의 농장 및 가공시설을 견학하고 하수오의 생육 조건과 재배 방법, 세척 및 가공 방법 등 체계화된 기술의 이해를 높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영주시는 대구 양령시장에 지역의 우수 약용작물인 하수오 판로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함에 따라 명품 약용작물 특화단지 조성을 통해 약초산업 활성화에 앞장서 나갈 계획입니다. 학교 폭력과 군대 내 폭력 등으로 인해 해마다 젊은이들이 세상을 등지고 있습니다. 포항시는 인성교육 부재로 발생되는 이런 사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학생과 군 장병들을 대상으로 인성교육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시는 23일 새마을운동 발상지 기념관에서 창조 인성도시 포항 만들기 위한 인성교육 업무 협약식을 체결했습니다. 업무 협약서에는 포항시와 포항교육지원청, 해병대 제1사단, 영남일보 등 유관 기관들이 인성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시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올바른 인성교육을 통해 시민 모두가 공감하는 창조도시 포항을 만들기 위해 적극 협력한다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협약식에서 이강덕 시장은 인성교육은 현장에서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하지만 사회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다며 이번 협약을 바탕으로 내실 있는 인성교육을 실시해 학생과 장병들이 올바른 가치관을 정립할 수 있도록 하자고 말했습니다. 청정갯벌과 해넘이 등 천혜의 자연환경을 간직한 여자만이 연안생태 특화 관광지로 조성됩니다. 생태 탐방로가 설치되고 생태마을도 운영됩니다. 여자만은 오는 2018년까지 186억 원이 투입돼 1차로 갯길 생태탐방로와 생태마을 정비, 복합 관광시설 등을 만드는 연안생태 휴양마을 조성 사업이 추진됩니다. 이어 60km 구간의 탐방로와 전망시설 등을 갖추어 나가게 됩니다. 아울러 오는 2020년 여수 고흥을 잇는 11개의 연육 연도교가 완공되면 4대 연안습지 순천만과 고흥 팔형산, 꼬막 주산지인 벌교로 이어지는 순환형 생태 탐방로의 한 축으로 자리 잡게 될 전망입니다. 여수시가 시청 직원들의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이끌어내고 토론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인터넷 창구를 개설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수시는 이를 통해 각종 시책을 개발하고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할 방침입니다. 시는 공직 내부 행정망인 세월 행정 시스템 내에 제안 코너를 신설해 최초 제안자가 아이디어를 작성해 게시하면
직원 각자가 게시물에 댓글을 달아 서로 의견을 교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를 통해 의견이 종합된 제안서를 완성해 제출하면 제안서 심사를 거쳐 우수 제안에 대해서는 표창과 인센티브 등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요즘 육아 프로그램이 인기죠. 그중에서도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하는 이야기가 시청자들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있는데요. 평소 바쁜 아빠, 지친 아빠라는 불명예를 안고 있는 우리 아빠들. 프로그램처럼 아이와 함께하고 싶은 마음만은 방송에 나온 연예인 못지 않을 겁니다. 포항에서는 아빠와 아이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프로그램이 운영 중인데요. 아이들이 스마트폰이나 게임기 대신 팽이와 붓을 손에 들고 전통놀이 삼매경에 빠졌다고 합니다.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에서 펼쳐진 아빠와 함께하는 전통문화 체험 한마당 속으로 들어가 보시죠. 아름다운 자연과 유서 깊은 문화가 어우러진 덕덕 문화마을에 자리하고 있는 포항 전통문화체험관. 시민, 청소년, 외국인 등 지난해에만 12,000여 명의 체험객이 다녀갔는데요. 포항뿐만 아니라 인근 지역 학교의 현장 체험 학습 장소로도 애용되고 있습니다. 우리의 전통이 고스란히 살아 숨쉬는 이곳! 이곳은 바로 어디일까요? 네, 기욱의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입니다. 네, 그런데 이곳에 아빠와 아이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아주 특별한 행사가 진행이 된다고 들었거든요. 네, 우리 포항시에서 이번에는 아빠와 자녀가 함께하는 전통문화체험을 통해서 정서적으로 교감하고 소통을 함으로써 우리 아빠들에게 육아에 능동적으로 참여하기 위한 그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우리가 이번 행사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맞아요. 엄마는 아이들 참 많이 보지만은 아빠는 또 바쁘다는 핑계로 아이들과 함께할 네. 시간이 적잖아요. 그렇다면 어떤 프로그램이 또 진행이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두부도 만들고 떡도 만들고 또 천년 염색도 하고요. 학 두드리는 난타 체험, 또 서당 예절, 다도 예절 이렇게 총 8개 과목을 오늘 하고 있습니다. 아빠와 아이들이 한복을 곱게 차려입었는데요. 찻잔 받침이에요. 천방지축으로 뛰어놀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얌전한 자세로 체험에 임해봅니다. 고사리 손으로 제법 그럴싸하게 흉내를 보는데요. 아이들이 이런 다도를 접해볼 기회가 별로 없잖아요. 그럼 이걸 통해서 아이들이 어떤 걸 배워갈 수 있는 건가요? 애들은 물론 어른도 그렇지만 예절의 기본이 가장 중요해요. 물론 다도도 중요하지만 다도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절의 기본을 하고 그다음 다도를 하면서 다도에 참만 우려서 마시는 것이 아니고 마음까지 가라앉히는 그런 수양의 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프로그램에서는 우리 전통 문화의 진수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리듬을 느낄 수 있는 난타, 간식으로 즐겨 먹는 떡과 두부도 직접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하나부터 10까지 모든 과정을 함께하며 아이들의 오감을 발달시키는 것은 물론 아빠와의 유대관계 형성에도 큰 도움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에게 색다른 경험을 선물하고 싶으시다면 포항 전통문화체험관으로 떠나보세요. 시간을 이렇게 내서 같이 시간 보내보니까 너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오늘 뭐 가을인데 화창한 날씨에 이렇게 체험할 수 있는 그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옥수 좋았고요. 네, 딸하고 같이 이제 보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아요. 여기 다양한 프로그램이 열렸잖아요. 그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체험이 어떤 게 있을까요? 저는 두부 만들기였는데 은지는 어때? 나도 좋아해요. 두부 만들기? 두부 만들기가 좋았어요? 네. 왜 좋았어요? 두부 맛있게 먹었어요. 와, 역시 먹는 거는 아이나 어린애가 참 좋아한다, 그렇죠? 두부 만들기 하면서 어떤 점이 제일 좋았어요? 저 두부 만드는 거를 실제로 만들어 보니까 그전엔 몰랐는데 쉽더라고요. 쉽고 또 맛도 있고 그래서 다시 좀 생각하게 됐어요. 그러면 이제 앞으로 집에 가서 딸을 위해서 두부를 만들어 주실 건가요, 아버님? 네, 한번 만들어 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약속! 자, 그럼 딸 약속! 꼭 지키세요. 조금 서툴고 뜻대로 되지 않아 속상한 것이 아빠들의 육아인데요. 하지만 내 아이를 사랑하는 마음은 세상 그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습니다. 육아 고수를 꿈꾸는 아빠들의 끊임없는 노력을 응원합니다. 아빠와 정신적인 교감을 많이 나눈 아이들은요, 사회성이 발달되고 거기에다 자존감까지 높아진다고 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올바른 성장을 위해서 우리 아버님들 집에 계실 건가요? 그럼 안 돼요.
이거 전통 문화체험관에 오셔서 아이들과 함께 소중한 추억 만들어 보시기 바랄게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철새들의 휴식지인 금강호 일원의 금강철새 조망대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했습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철새 전문 전시시설답게 완벽한 시설도 자랑하는데요. 2014 군산세계철새축제가 11월 14일부터 11월 16일까지 전라북도 군산시 성산면 철새로에서 열립니다. 축제에서는 가창오리 등 금강의 철새들이 화려한 근무를 통해 해설자의 설명을 통해 관람할 수 있는 탐조 투어를 즐길 수 있습니다. 또한 이른 새벽 철새들이 수면을 박차고 하늘로 날아오르는 멋진 광경을 생생하게 체험할 수 있도록 캠핑 프로그램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국립중앙과학관 과학체험, 군산기상대 기상 프로그램 체험전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열립니다. 2014 군산 세계 철새 축제에 방문하셔서 자연과 인간의 아름다운 동행을 느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국시대부터 고대 문화를 꽃피운 2000년의 고도인 서울은 과거와 현재가 공존하는 역사의 중심지입니다. 올해도 서울에서는 왕조 문화부터 백성들의 민속놀이, 김장 문화까지 다양한 한국의 문화유산을 전통 한지의 아름다운 빛으로 재탄생시키는 축제가 열리는데요. 서울빛 초롱축제가 11월 7일부터 23일까지 청계광장 수표교 일대에서 열립니다. 4가지의 테마로 열리는 축제는 서울의 세계유산, 지자체와 해외 초청 등 기업체와 캐릭터 등 라이트 아트 작가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또한 소망기와 종묘 전적 만들기, 한국의 유네스코 문화유산 내 손으로 만들기, 기념품 만들기 등 다양한 체험 행사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 밖에도 2014 대한민국 공익광고제와 김치로드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볼거리와 예술, 교육적 효과를 한 번에 누릴 수 있는 서울빛 초롱축제에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비타민이 풍부할 테니 과일 주스는 무조건 건강에 좋을 거라고 대부분 생각하실 텐데요. 그런데 달콤한 과일 주스의 당도가 콜라만큼이나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과일 주스도 콜라와 마찬가지로 자주 마시다 보면 당뇨나 고혈압이 되기 쉽다고 하는데요. 섬유질과 당분의 균형이 깨져버린 과일 주스보다 생과일 자체를 즐기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유익하고 기분 좋은 뉴스만을 전하는 지자체 뉴스, 오늘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